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유선남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스케줄부터 일정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주요 스케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나온 상황인데요. 자,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나온 상황이다.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조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소식들은 좀 아니었고요. 일단 물가지수가 헤드라인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온 상황인 0.4에 3.7%가 나왔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0.3에 4.1로 예상치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한 20만 9천 건으로 나오게 됐고요. 앞으로 나오게 될 소식은 원유 재고와 그리고 연방 재정 수지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수출 수입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미 어제 나온 스케줄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에너지청의 단기 에너지 전망치가 나왔는데 좀 재미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 말고 연준의 회의록이 좀 나오게 됐고 10년물 국채 입찰이 나왔는데 10년물 국채 입찰 같은 경우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어제 채권 금리의 하락세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세부적으로 한번 봐야겠죠. CPI요? 예, 네. CPI를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좀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요번에? 일단 이번 CPI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주거비입니다. 사실 주거비가 제가 사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상승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닌 주거비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가장 커다랗게 이런 부분들에 공헌을 했던 점은 숙박비입니다. 숙박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3% 넘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전체적인 주거비, 렌트비 자체는 0.5% 상승으로 0.6%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긴 하지만 사실 저번 달에 어떻게 보면 주거비가 내려갔던 가장 큰 요인은 사실 숙박비가 좀 내려간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번 9월 주택 외 숙박 지수는 3.7% 증가하면서 9월에 이제 주거비가 오르는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반대로 재미난 점은 에너지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솔린이 전달에 10% 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난방유가 크게 오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천연가스가 의외로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계절성을 적용해서 마이너스로 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 가격이 크게 튀어오르지 않게 좀 자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음식 가격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과일이나 야채 가격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음식 자체가, 집에서 먹는 여러 가지 음식들에 대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준 요소는 고기였습니다. 그중 특히 닭고기 가격이 좀 크게 오르게 되면서 음식 가격이 소폭 오르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저한테 의외였던 점은 중고차 쪽이었는데요. 사실 중고차 가격이 2.5%나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거비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어 CPI 자체가 낮게 유지가 됐던 가장 커다란 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다음 달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맨하임 인덱스나 도매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최근 거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정보 기준으로 그것보다 많이 낮게 나온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음 달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주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고차 가격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다음에 있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수치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도매 가격 기준으로 맨하임 인덱스 기준으로는 한 달 가격이 좀 1%가량 올랐거든요. 물론 이건 말고도 소매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도 카고루스를 가서 통해서 보게 된다면 의외로 가격 자체가, 중고차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고차 가격이 분명히 크게 오르지 않은 건 좋은 소식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CPI가 낮게 나올 수 있었던 커다란 요인이긴 하지만 다음 달에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볼 만한 요소를 추가시킨다, 불확실성을 늘려준다라는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요, 유선남님께서 이번 CPI를 총평을 해주시면 기대치보다 일단 높게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 CPI는 일단은 뭐 악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장점을 찾아보면, 나쁘지 않은 점을 찾아보면 코어 CPI가 사실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데 이 코어 CPI가 올라가지 않았다.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굿즈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코어 CPI에서 굿즈 가격이 0.4%나 빠진 것은 연준이 계속 주장하는 서비스 쪽이 여전히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신빙성을 가져고 연준의 비유가 맞다라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안 좋게 볼 만한 요소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 주거비가 오르게 되면 CPI가 잘 나오더라도 안 좋게 볼 만한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주거비 자체가 조금 오른 부분이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악재로 볼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주거비만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번 CPI는 예상치와 비슷하거나 하회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CPI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됐고요. 자 다음 뉴스는 어떤 뉴스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뉴스는 EIA에서 단기 에너지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좀 재미난 요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란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유가가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EIA에서 내놓은 단기 에너지 전망치 자체는 2023년 유가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024년 접어들게 되면서 유가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과 유가의 수요가 겹쳐서 중국의 리바운딩과 겹쳐서 전체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유가가 크게 오를 거란 전망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갈 점은 사실 이번에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저께도 짚고 넘어가긴 했지만 오늘 사실 발표한 부분이 미국에서 이란에 풀어준 자금들에 대해서 6빌리언 달러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동결할 수 있다는 부분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이란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이슬람권이 같이 묶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유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불확실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일단 EIA 단기 에너지 전망치 자체는 지금 가격에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분이 많은 것 같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좀 재미난 의견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천연가스 가격이 일단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는 가운데 안에서 좀 재미난 거는 천연가스의 지금 재고 자체는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기 보시면은 예상치 상단에 위치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얘기를 하는 바가 뭐냐면 EIA 쪽에서는 지금 천연가스가 겨울에는 쓰이는 용도가 좀 적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쓰이는 양이 적을 것 같고 공급은 늘어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성을 적용을 했을 때 천연가스 가격은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전해같이 높게 오르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편하실 것 같네요. 예. 그러면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생각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다. 그 이유가 이제 기후 변화겠죠, 결국에. 예전만큼 춥지 않은 겨울. 그래서 아니 기후 변화라는 게 따뜻해져서 변화가 아니잖아요. 추울 땐 더 추워지기도 하고, 더울 땐 더 더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예상이 안 되는 건데 일단 지금 그 표 보여주신 거 보니까. 그 표에서 이제 음영이 5년 평균, 그러니까 5년간의 레인지예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천연가스가 얼마나 적었는지 많았는지 그 중에 가장 높이 있는 거 보니까 지난 5년 내에 있어서 가장 높은 천연가스 재고를 챙겨놓고 있다. 덕분에 오늘 제가 이거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밖에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이게 지금 10월 중순인데. 이거 날씨가 왜 이러냐? 어땠어요? 더웠어요. 더웠어요.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오늘 날씨가 맞나? 아침엔 춥던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도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작년처럼 그렇게 급격한 상승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연준 회의로 공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네, 일단 연준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 연준 회의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제가 몇 번이나 언급해드렸던 이제는 과긴축과 너무 적게 하는 긴축 사이에서 밸런스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사실 좀 주가 됐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블룸버그 쪽에서도 집중을 했던 부분이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뭐 새로운 뉴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건 없고요. 다만 최근에 있었던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적인 발언과 좀 합쳐져서
아무래도 조금 포지션 자체가 지금 연준이 회의록이 나왔던 시점 자체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밸런스 있게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동의한 거 합쳐져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이것 말고는 조금 더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은 사실 뭐 대부분의 연준 위원이 한 번 이상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를 했다. 그렇게 말하면 12명 정도가 동의를 했다. 이런 부분 점도표 나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블룸버그 쪽에서 추가적인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연준 위원들의 말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일단은 이번에 올 FOMC 자체는 조금 금리 동결의 가능성에 시장은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 것에 관해서는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에 관해서 약간 의견이 반반 정도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화당 하원 의장 후보가 지명이 됐나요? 네,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스티브 스칼리스가 지금 공화당 내부적 투표에서 스티브 스칼리스가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스티브 스칼리스가 후보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다만 표 차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표 차이가 20표도 안 되는 차이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점은 스티브 스칼리스가 짐 조던의 투표를 모아올 수 있냐, 짐 조던의 지지자들을 모아올 수 있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 이것에 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점은 트럼프가 사실 짐 조던을 어떻게 보면 지원 사격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스칼리스가 지금 공화당 내에서 당선이 됐다라는 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힘이 예전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 공화당 내 힘에서 예전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 공화당 후보였던 케빈 메카시 후보가 사실 약간 이런 부분을 좀 거쳤거든요. 15번이나 투표를 했었는데 그 투표를 하게 된 이유가 공화당 모든 사람들의 투표를 못 모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짐 조던이 이번에 스티브 스칼리스한테 한번 내가 너를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명확하게 투표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주당 쪽에서는 모두 힘을 합쳐서 자기네 후보를 밀 거기 때문에 일단은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는 일단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모든 공화당의 투표를 스티브 스칼리스가 모아가는 게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스칼리스가 얼마나 좀 강경한 사람이에요? 둘 다 강경파입니다. 사실 몇 번 얘기드렸지만 스티브 스칼리스도 강경파고, 이게 좀 재미난 점이 둘 다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 자체가 양쪽 다 실용주의자와 강경파를 아우를 수 있는 약간 투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스티브 스칼리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케빈 메카시를 지원을 하다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 후보로 나오게 된 건데, 근데 이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KK 관련된 연설에서도 한번 연설을 하신 경험도 있고, 거기에서 리더를 막 칭찬한 적도 있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제안하는 법 자체도 이분들의 성향 자체도 약간 강경파 쪽에 속하는 편이라 좀 민주당 쪽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KK면 너무 강경하다. 너무 강경해. 너무 강하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근데 이제 유산하느님이 나중에 그냥 와인 한 잔을 하게 되면 한 정치 얘기 한 4시간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재밌네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구도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되게 유익한 또 정보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 이름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미국 정치인 얘기하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참 쉽게 얘기를 잘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네. 자, 30분이 돼서 종부터 한번 칠까요? 벌써 30분이 됐어요? 네, 종 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청명해졌네. 종소리가. 제가 좀 고치고 나서 청명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잠시만 시장을 좀 보게 돼도 보고 나서요. 그러시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S&P 500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0.1% 소폭 상승했고요. 다우도 0.12%, 나스닥도 0.09%. 큰 상승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큰 상승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맵을 보게 돼도 크게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화면에 지금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유선남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장 분위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선남님, 그 저희 박종훈 팀장도 그 얘기 해주셨는데 버켄슈탁 IPO 결과가 별로 안 좋았었죠. 네, 맞습니다. 버켄스톡이 46불에 IPO를 했는데요. 사실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인 40불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글도 그렇게까지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IPO 관련된 주식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나오고 있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 이거 뭡니까 이거? 40배. 주가 40배 폭등 이거 뭡니까 이사님? 네, 어저께 사실 가장 커다란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어저께 제가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던 이제 밈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좀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TPST라는 회사가 어제 주가가 40배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가남 1차 임상 테스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약을 이제 개발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어저께 주가가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40배가량 뛰었는데요. 다시 또 오늘 장 시작 전에 뭐 절반 정도를 반납을 하면서 20배 상승으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바는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 항상 초반에 들어가셔 항상 좀 일찍 나오셔야 된다. 항상 끝에 이런 폭탄 돌리기에 갖고 있으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란다라고 싶어서 일단 이 뉴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아니, 이게 안 돼요. 어떤 거? 안 됩니다. 이게 단타? 네. 아. 지금 다 단타로 다 피 본 사람들 지금 모여서 지금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렇구나. 예.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저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금을 내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장 마감 이후에 4시 반쯤에 갑작스럽게 마소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제가 소식이 뭐가 있나 살펴봤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IRS에서 추가적으로 세금 29빌리언 달러 금액도 어마어마한데요. 내야 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이런 소식에 의해서 마소 같은 경우는 장외에서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다만 이런 소식 자체는 대부분 보통 단발성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에 뭐 악재로 작용할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마소가 주가가 떨어지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좀 보죠. 델타항공 그리고 월그린 부츠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닝 실적을 크게 비트한 건 아닙니다. EPS와 매출 양쪽 다 소폭 비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에서 4%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유 자체가 제가 어저께 항공주들은 어닝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유가가 높은데? 라고 언급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실 때 선반영 자체가 얘네들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번에 생각보다 소폭 비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델타 쪽에서는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가 굉장히 디맨드 자체가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높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이던스는 유지를 발표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매출 관련해서는 가이던스가 소폭 상승 조정이 되고 반대로 EPS 같은 경우는요. EPS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관련해서 소폭 하향 조정이 된 부분을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유선아님이 역시 시장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왜요? 뭐죠? 템페스트. 네. 예. 마이너스 38%입니다 지금. 초반에 들어갔다 빨리 나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안 돼. 못하죠. 근데 40배는 좀 탐나긴 하네요. 네. 뭐 가끔 200배 가는 것도 있어요. 예. 정말. 그렇긴 하죠. 예. 참. 알겠습니다. 예. 자, 유선남님 혹시 뭐 빠뜨린 거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월그린 어닝하고 조금 재미난 소식 하나만 전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그린 같은 경우는 어닝이 매출이 비트를 하고 EPS가 미스를 하는 경우가 나왔는데
일단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닝콜 도중에 갑작스럽게 주가가 오르기는 했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온 점은 좋게 볼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 좀 재미난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정치 쪽에서 로버트 F 케네디라고 해서 다들 아시고 계시는 존 F 케네디의 조카가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정치 관련해서 혹은 앞으로 투표 관련해서 대선 관련해서 커다란 폭풍의 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로버트 F 케네디가 당선될 가능성은 사실 적습니다. 굉장히 적은데 중요한 점은 예전에 사실 고어하고 부시하고 붙을 때 사실 부시가 당선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표를 먹어치웠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로버트 F 케네디 사태도 똑같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민주당 소속에서 결국 바이든하고 경선에서 질 것 같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한 건데 그 말 뜻은 로버트 F 케네디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민주당의 표를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투표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네요. 와. 또 정치 얘기 재밌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바로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이야, 엄청납니다. 조금 칭찬을 더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더 나올 게 없어서. 오늘 한 12시까지 그냥. 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선남님? 네, 오늘 이야기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기간 또 오다 보니까 이런 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대선 이야기, 선거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하니까 다음에도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정말. 와, 존 F 케네디의 조카가 나오는군요. 예, 저도 사실 그 뉴스를 봐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시는구나. 근데 거기까지는 알지만 이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예, 사실 뭐 한국도 뭐 사실 마찬가지로 뭐 후보 단일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있긴 한데 미국에서 그렇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렇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데 트럼프는 좀 좋아하겠네요, 사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마지막으로 조금 시장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어도비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예, 어도비가 지금 2%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외에 에너지 섹터가 좀 올라가고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지금 2.6%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CPI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는 시장이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는 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런 시장을 지금 연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앞서서 이제 시장의 방향이 좀 틀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좀 변했다라는 이제 의견이 지금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발표됐던 PPI도 시장이 좀 다소 무시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맞아요. 오늘 발표된 CPI도 사실 그렇게 좋게 나온 건 아닌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도 이것도 약간 그렇게 크게 당황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그런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뭐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은 아니고 약간 보합권에서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뭐 버켄스탁은 뭐 열심히 치고받고 하고 있는. 저는 그 템페스트 있잖아요. 이걸로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핀비즈로 템페스트 한번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궁금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템페스트 이거 맞죠? 템페스트 40배가 어떻게 야, 40배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게 40배구나. 40배가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이게 40배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있던 게 0.1이 뭐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0센트가 어디까지 지금 38% 떨어졌어도 그래도 한 지금 30배 오른 겁니다. 이거 욕심 나죠. 30배. 이거 욕심 납니다. 욕심 나네요.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제가 왜 안 된다 그랬냐면 근데 예전에 이제 증권사에서 해외 영업하시는 분을 이제 제가 알고 지냈는데 그분이 해주셨던 얘기가 이렇게 막 밈 주식으로 떠오르는 거 있으면 밤에 전화 온대요. 이거 뭐냐고.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밈 주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찾다 보면 매도 타이밍 다 놓치네. 그렇지. 결국은
결국 이거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한전하는 순간 끝나요. 그러니까 한전해야지 하면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면 안 된다. 물론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의 영역은 아닌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길래 한번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저희는 내일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였고요. 오늘도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